내시경적 수액절제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내시경적 수액절제술을 시행하는 분들께 수술 과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사람의 척추는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그리고 여러 개의 뼈가 하나로 붙어있는 천추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도 불리는 추간판이 위치하고 있어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뇌에서 연결되는 척수는 척추뼈 내부의 척추관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서 각 척추뼈 사이마다 좌우 한 쌍씩의 척추신경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추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손상이 발생, 추간판 내부의 수액이 탈출하면서 인접한 요추신경을 압박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면 허리나 엉덩이, 다리 등에 뻗치는 양상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조이거나 저린 느낌, 마비된 느낌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통증의 범위와 양상은 압박되는 신경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시경 허리 디스크 수술이라고도 불리는 내시경적 수액절제술은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 척추 수술용 내시경을 삽입한 다음 이곳을 통해 신경을 압박하는 추간판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내시경적 수액절제술은 현미경하 수액절제술보다 피부 절개가 작고 출혈과 통증이 적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내시경을 통해 수술이 시행되는 관계로 단단해진 디스크 조각이나 척추뼈 등에 의해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현미경화 수액절제술 등 보다 적극적인 수술 방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술을 전신마취 혹은 척추마취하에서 하는 현미경화 수액절제술과 달리 내시경적 수액절제 수술의 경우에는 국소마취나 척추마취하에서 수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국소마취 시 통증을 심하게 느끼거나 움직임이 심하여 수술을 불가피하에 중지하고, 다음날 전신마취하에 수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준비사항. 내시경적 수액절제술은 엎드려서 수술을 받기 때문에 마취 방법에 무관하게 위장의 내용물이 호흡기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 환자의 자세가 정해지면 집도인은 수술 부위를 소독한 다음 국소 마취제를 주사합니다. 이어서 수술 부위에 작은 피부 절개를 가한 다음 방사선 영상을 확인하면서 수술 부위에 가는 바늘을 위치시킵니다. 집도인은 바늘을 통해 점점 더 굵은 직경의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삽입하면서 조직을 확장시킨 다음 내시경을 삽입하고, 내시경을 통해 수술 부위를 관찰하면서 내시경에 장착된 수술기구를 이용, 탈출된 수액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경 압박을 완전히 해소시킨 후에는 수술기구를 제거하고 피부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에는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 등 호흡 운동을 시행하시고, 척추마취를 시행한 경우에는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8시간 동안 베개를 베지 말고 똑바로 누워 있습니다. 수술 부위 실밥은 수술 후 10일 이내 제거하며, 샤워는 실밥 제거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통목욕은 수술 한 달 후부터 가능합니다. 수술 당일부터 앉기나 걷기 등은 가능하지만
수술 후 한 달간은 누워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며 장시간 운전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6주가 지나면 성생활을 포함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이나 육체 노동이 가능합니다. 수술 6주 후부터는 허리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맨손 체조나 빠르게 걷기 및 수영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골프나 테니스 등 허리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나 자전거 타기나 컴퓨터 게임과 같이 오래 앉아있기 및 달리기, 축구, 농구 등의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출혈 및 감염,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면서 혈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 항생제 치료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 및 주위 조직 손상, 내시경적 수액 절제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이나 현미경하 수액 절제술에 비해 피부 절개도 작고 조직 손상도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드물지만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척추뼈, 근육 등 주위 조직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들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영구적인 손상이 남게 되기도 합니다. 감각 이상, 일부 환자에서는 눌려있던 척추신경이 수술로 인해 감압되면서 통증이 있던 다리 부위에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 유착,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부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신경과 주위 조직 사이에 유착이 발생, 해당 부위의 신경이 자극되면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경 유착이 발생한 환자의 상당수는 약물요법이나 운동, 물리치료 등을 통해 서서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신경주사 치료나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는 시술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재발, 내시경적 수액 절제술은 신경을 압박하는 추간판의 일부를 제거한 것이므로 남아있는 추간판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다시 탈출하면서 증상이 재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미경하 수액 절제술이나 척추 융합술 등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수술 방법 전환, 내시경적 수액 절제술은 조직 손상이 적고 환자의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내시경을 통해 작은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관계로 탈출된 수액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거나 단단해진 디스크 조각이나 척추뼈 등에 의해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현미경하 수액 절제술로 수술 방법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시경적 수액 절제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